안녕하세요. 4년제 대학을 나와서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40대 남성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땡땡구청 사회복지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독거노인과 장애인, 불우이웃, 소외계층의 연민과 관심이 많았어요. 지역 내 복지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이 제 적성에 맞습니다. 다소 원칙주의에 고지식한 면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평범하기 그지없는 15년차 공무원이죠. 그런데 제 아내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빼어난 외모에 넘치는 스펙, 가정에도 충실한 100점 만점에 100점, 아니 120점은 되는 완벽 그 이상의 아내였어요. 아내는 웹 기획자로 일했는데 2000년대 초반에 꽤 핫한 직업이었고 그녀의 창의적이고 기상천외한 언행에 저는 매료되었습니다. 변화에 앞장서고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고 웹페이지로 비즈니스를 최상으로 이끌어내는 기획. 딱 내 스타일. 이걸로 정했어. 드디어 정한 거야? 진로? 웹 기획자가 될 거야. 나의 웹 디자인으로 세상을 혁신하고 무대 위의 주인공이 될 거야. 와, 멋지다. 미래의 유망 직업 탑10에 들어가던데? 자기라면 해낼 거야. 고마워. 대학 시절 아내는 캠퍼스의 퀸카였고 저와 캠퍼스 커플이었습니다. 동아리 OT 때 그녀의 옆자리에 앉았던 제가 본의 아니게 흑기사가 되어 자연스럽게 친해졌고요. 같이 수업 듣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 자연스럽게 친해져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친구들은 저희 커플이 사회과학대학 3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였어요. 퀸카와 평범한 제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전설처럼 회자되는 사과대 3대 불가사의란 무엇이냐? 어몽식이 운전면허 딴 거랑 김희민이 졸업하는 거랑 너가 민예린 사귀는 거. 그중에서 제일이 바로 너네 커플이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너 같은 보통 남자를 왜? 우리 대학 퀸카가 사귀어주는 거냐고. 대체 네 매력이 뭐길래? 야, 나를 왜 반푼이 칠푼이들이랑 동급으로 쳐? 헐, 얘 봐라. 네 얼굴 키 뭐 하나 특출난 거 있어? 없어? 외모는 그저 평범하지. 스펙은 남달라. 아니 평범해. 성적 평범해. 꿈도 평범해. 그런데 혜린이가 너랑 사귄다고 이게 말이 돼? 혜린이가 외계인한테 납치당해서 정신개조가 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너를... 이건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야, 진짜 솔직히 말해봐. 알고 보면 너네 집 재벌인 거 아니야? 그지? 혜린이한테만 알려줄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거야. 그런 거지? 뭔 개소리야. 밥 먹고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잠이나 쳐 자라. 사실 저희 아버지가 치킨 분야 외식 사업을 해서 재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역의 유지 소리는 듣고 있었습니다. 유복한 편이죠. 지역 행사가 있을 때 초대장이 날라오는 딱 그 정도였죠. 아내는 이혼 가정에서 자라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저희 집 식구들을 만나고서 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했고 부모님도 아내가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셨어요. 아내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웹 기획자로 성장했습니다.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4학년인 우리 아이 교육까지 야무지게 챙기는 최고의 엄마였어요. 민지야, 얼른 나와. 엄마 지각하겠어. 엄마, 나 화장실 배가 아야해서 못 나가겠어. 어떡하지 여보? 나 오늘 기획안 마감이라 일찍 가야 하는데. 당신 먼저 가. 내가 민지 등교시키고 출근할게. 그래도 돼? 아유, 언제는 내가 안 했냐. 걱정 말고 얼른 출근해. 늦겠다. 캬, 이러니 내가 안 예뻐할 수가 없지. 내 남편이 최고라니까. 아내가 기특하다는 듯이 제 엉덩이를 톡톡 두드려 주었습니다. 아내의 직업 특성상 근무 시간이 길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게다가 아내는 지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라 매사 꼼꼼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재작년에 부임한 직장 상사한테 지지 않으려고 무리한다 싶을 정도로 애를 썼어요. 여보, 커피 한 잔 내려줄까? 아니, 조금만 쓰면 다 했어. 2시간이 지나고 아내가 기지개를 키며 일어섰습니다. 다 했다.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을 완벽한 기획 아니야. 수고했어. 내일 프레젠테이션이야? 아니, 모레. 본부장 컨펌부터 받아야지. 챗 GPT도 울고 갈 기획 아니라고. 빨리 보고해야겠네. 아내는 본부장에게 기획안 문서를 메일링하고는 재빠르게 도도도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숙제 다 마치고 선생님에게 검사 맞는 어린 아이 마냥 의기양양하게 문자를 보내는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요.
일도 사랑도 가정도 놓치지 않는 아내가 위대해 보였습니다. 아내가 문자를 보내자마자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본부장이야. 여보, 잠깐만 전화 좀 받고 올게. 아내 회사의 본부장은 이사장의 사위였는데 아내 말로는 무능력한 낙하산이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서 부하의 성과를 앞에서는 깔아 뭉개고 뒤로는 자신의 공으로 가로채는 악당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두 사람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아닌 게 아니라 본부장은 수시로 아내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로 잡다한 업무까지 지시했고 아내는 업무 진행 상황을 신속 정확하게 보고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을 시간이 없도록 간섭이 심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고 들어오는 아내는 정말 지친다는 듯이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짜 싫다. 뭐라는 줄 알아? 모레 PT 나더러 하라면서 출장까지 가래. 만만한 게 나지. 정말 나만 부려먹는다니까? 전생에 철천지 원수였나봐. 아내는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다면서 본부장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여보, 본부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회사 그만둬도 돼. 쉬면서 더 좋은 회사 알아보자. 어때? 그깟 본부장 하나 때문에 내 청춘을 바친 회사를 떠나라니. 진짜 그건 아니지. 여보, 내가 여기서 팀장 따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본부장이란 나 우리 둘 중에 하나가 회사를 떠나야 한다면 그건 본부장이지. 내가 아니라고. 알았어? 난 그냥 당신이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아서. 여보, 직장 일은 내가 알아서 해. 당신까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저희 부부는 둘 다 15년째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정말 앞만 보고 살다 보니 어느새 부록의 나이가 되었고 아내는 특히 직장 일에 예민했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민지를 훈육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유달리 버럭버럭 화내는 일이 잦아졌어요. 저는 일찍 퇴근해서 집안일을 돕고 민지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건강이 염려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같은 취미를 가져보자고 제안했고 운동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저는 타고난 게으른 성격으로 중간에 그만두고 아내만 계속 운동을 다녔어요. 그렇게 한 6개월을 다니던 아내가 그곳에서 만나 알게 된 한 여자를 가사 도우미로 채용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가사 도우미? 그것도 입주하는 조건이라고? 왜? 우리 그 정도 능력은 되잖아. 아니 그게 너무 갑작스러운 얘기라. 그것보다 당신 일이 많이 힘들어. 많이 부대껴? 이번 프로젝트 잘만 하면 승진할 수 있을 것 같아. 나야 회사에서 밤새고 출장 다니는 건 껌이지. 근데 우리 민지는 아니잖아. 내 승진 때문에 내 딸 민지를 방치하는 게 마음에 걸려. 학교 마치고 영어, 수학, 미술, 농구, 피아노 학원 뺑뺑이 돌리는 것도 너무 미안하고. 적어도 입주 도우미가 있으면 민지가 학교 돌아와서 집밥은 먹을 수 있지 않겠어? 당신도 집안일 힘들어했잖아. 입주 도우미면 신중하게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잘 아는 사람이야? 응,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야. 운동하면서 알게 됐는데 최근에 엄청 친해졌걸랑. 근데 얼마 전에 이혼하고 갈 데가 없어서 찜질방에서 지낼 거라잖아. 살고 싶은 의욕이 하나도 없대. 그 정도면 병원에서 상담 치료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당분간 아무 생각 없이 일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제안했어. 사람이 얌전하고 야무진 스타일이야. 한식 조리사 자격증도 있대. 여보, 나 여태까지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엄청 잘해왔잖아. 그렇지. 안팎으로 무지 애썼지 알아. 그러니까 내게 주는 상이라 생각하고 가사 도우미 드리자. 응? 제발. 아잉. 알았어. 당신이 정 그렇다면 그러지 뭐. 야후! 당장 내일부터 오라고 한다? 그렇게 오영주 씨가 저희 집에 가사 도우미로 들어왔습니다. 이 일로 평범했던 제 인생은 산산조각이 났고 다시는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죠. 하지만 오영주 씨를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보, 인사해. 오영주 씨. 전직 플로리스트의 가정학과 전공. 최고지? 어서 오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영주 씨, 여긴 제 남편이에요. 바른생활맨 공무원인데 완전 유교맨. 노잼이에요.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오영주라고 해요. 영주 씨 방은 2층에 있어요. 우리 민지방 옆인데 같이 가서 봐요. 아내는 영주 씨의 손을 잡아 끌면서 2층 아이방과 서재, 지하실 창고까지 안내해 주었어요. 저는 그동안 민지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누구야? 엄마 대신 밥 해주고 청소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실 분이야. 엄마 어디 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엄마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엄마가 없으면 안 된대. 우리 민지 엄마가 엄청난 능력자잖아. 그래서 영주 이모가 당분간 민지 등하교도 시켜주고 밥도 해주고 그러신대. 난 엄마랑 하고 싶은데. 엄마도 그래. 민지랑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당분간 짬이 안 나서 그렇대. 민지도 저도 가사도우미의 존재가 낯설고 부담이 됐습니다. 내 집인데 어쩐지 내 집 같지 않은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로 익숙해지면서 안정을 되찾았어요. 무엇보다 영주씨가 있는 듯 없는 듯 자연스럽게 저희 집 일을 도왔거든요. 저희 식구와 불편하지 않게끔 공간과 시간을 잘 분리하더군요. 그 솜씨가 매우 기가 막혔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저희가 출근 준비를 할라치면 어느새 2층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았어요. 저희가 출근하고 민지가 학교로 가면 그때 나와서 집안일을 깨끗이 정리했는데 우렁각시 노릇을 제대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까지 완벽했어요. 한 집에 같이 사는데도 출퇴근하는 사람 마냥 저희 일상의 자유를 지켜주었습니다. 여보, 영주씨 오고 나는 너무 만족스러워. 일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영주씨가 해주는 밥이 진짜 대박이지 않아? 뭔가 그리운 맛이랄까? 왜 그거 유명한 한정식 집에서 먹던 감동 있잖아. 그치? 아내는 물론 저도 영주씨의 사려 깊은 행동에 크게 감명받았고 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민지도 영주씨에게 정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내는 잦은 야근에 출장도 2주에 한 번을 가는 등 바쁜 일정에 극도로 피곤했어요. 아내가 집에 없을 때는 민지가 있는데도 영주씨와 셋이 집에 있는 것이 어색해서 일부러 친구들을 만나러 외출하거나 민지의 숙제를 봐주거나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도 익숙해져서 어느덧 자연스럽게 영주씨 방문을 노크할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똑똑. 네. 영주씨, 책상 위에 놔둔 아이패드 못 보셨어요? 분명 거기 둔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네요. 아, 그거 민지가 그림 그린다고 들고 있었는데 그대로 들고 방으로 갔나 봐요. 제가 가져다 놓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갖다 놓을게요. 곤히 잠들어 있는 민지를 깨우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아이패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영주씨가 거실로 나와서 머뭇거리며 뭐 시원한 오미자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네, 좋죠. 고맙습니다. 영주씨가 얼음을 동동 띄운 붉은 오미자차를 건네주고는 웬일인지 자기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영주씨도 한 잔 하실래요? 그럴까요? 어쩐 일인지 영주씨가 자신이 마실 차 한 잔을 들고 제 앞에 마주 앉더군요. 그렇게 영주씨와 뻘쭘하고 어색하게 단 둘이 차를 마시게 됐어요. 이 사람 오늘도 늦네요. 어제 12시 땡 하고 오더니 오늘은 과연 몇 시에 오려나? 혜린 언니 이번 주 내내 야근이던데 괜찮으세요? 네. 집사람 승부욕이 대단하거든요. 회사의 본부장이라는 작자가 어지간해야죠. 둘이 앙숙인데 그 사람을 이기려고 일에 목숨을 걸었다니까요. 저렇게 애쓰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아무튼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부럽네요. 일하면서 가정까지 절대 놓치지 않네요. 욕심쟁이처럼 보이세요? 저는 집사람이 욕심을 내는 것, 원하는 것 다 이룰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집사람 꿈이 제 꿈이니까요. 언니는 복도 많네요. 남편이 맹목적으로 믿고 지지해주니까 거리낄 게 없겠죠. 영주씨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져 있었어요. 저는 정신이 퍼뜩 들었습니다. 차를 원샷으로 때려 마시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피곤하다. 저는 이만 들어가 잘게요. 영주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평소와 다른 영주씨의 낯선 얼굴이 신경이 쓰였지만 이혼녀의 시기 질투 정도로 치부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집사람은 그날 새벽 2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저녁에 술을 마셨는지 술 냄새가 살포시 나는 것 같았는데 일 마치고 맥주 한 캔 하는 건 종종 있는 일이라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아내가 일주일 뒤 목포에 위치한 국립연구기관에 1박 2일 출장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기분이 상했어요. 왜냐면 출장 간다는 그날이 우리 15주년 결혼기념일이었거든요. 목포시면 당일 출장도 가능하잖아. 굳이 하룻밤 자야 해? 그날이 우리 결혼기념일인 거 알지? 알지. 그래서 내가 당신 눈치 보면서 말하잖아. 진짜 중요한 PT야. PT하고 수정 사항이 생기면 곧바로 수정 작업해야 한대. 데드라인이 촉박해서 어쩔 수가 없어. 우리 둘이 시간 보내려고 그날 민지 파자마 파티 보내기로 했잖아. 기억 안 나? 여보 진짜 미안해. 한 번만 봐줘. 당신도 목매는 처자식 집에 없는 날 자유를 만끽하고 좋지 뭐.
나는 당신이랑 오붓한 시간을 보내려고 호텔 스위트룸도 예약해뒀단 말이야.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에 기분이 울적해졌는데 아내가 제 팔에 팔짱을 끼면서 애교를 부렸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끝나고 가자. 응? 자기야. 응? 에휴, 알았어. 하는 수 없지. 근데 그날 영주씨 집에 있는 거 아니야? 아마도? 이거 참 민지도 없는데 어떡하지? 맞다. 당신 불편하겠다. 그지? 내가 영주 씨한테 부탁할게. 수요일에 집에 남편만 있으니 늑대를 만나고 싶지 않으면 부디 친구 집이라도 가달라고. 내가 뭘 어쨌다고 늑대야. 그냥 내가 성인군자의 유교민이라서 그런 거지. 알아. 남녀 7세 부동석을 칼같이 지키는 내 남편이니까. 내가 영주 씨한테 잘 말하고 갈게. 걱정 마. 아내가 출장을 떠나고 민지도 친구 집에 파자마 파티를 가서 집에 아무도 없던 그날 저는 동창 녀석들을 만나 미혼 시절 기분을 내면서 왁자지껄 술을 마시고 귀가했습니다. 아마 11시쯤 됐을 거예요. 대리운전으로 집에 오는데 차창 밖으로 보름달이 휘영청 떠있더군요. 오랜만에 해방감을 느끼면서 한편으로 벌써 가족들이 그리웠습니다. 결혼기념일을 이렇게 보내는 내 인생은 무엇일까? 괜히 센치해졌어요. 현관문을 열고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니 해방감이 들면서도 솔직히 씁쓸했어요. 외로운 기분을 떨치기 위해 일부러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여보, 민지야, 아빠 왔다. 저는 평소대로 양치를 하고 샤워를 했습니다.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우려는 순간 거실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집사람이 일찍 왔나 싶어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서재 앞에 어두운 그림자가 하나 서 있었어요. 여보, 정신이야? 혹시 결혼기념일이라고 아내가 서프라이즈 이벤트로 일찍 돌아온 게 아닐까 잠시 설렜던 마음은 달빛에 비친 여자의 실루엣을 보는 순간 차갑게 식었습니다. 교교한 달빛에 드러난 체형은 아내가 아니었어요. 저는 거실 전원 스위치를 누르며 물었죠. 누구? 이윽고 거실이 환해지면서 시야에 들어온 사람은 영주씨였습니다. 영주씨가 흰색 목욕 가운을 입고 눈을 질끈 감고 서 있었습니다. 영주씨, 여기서 뭐 하세요? 오늘만 기다렸어요, 김인씨. 예? 영주씨는 대답 대신 천천히 가운을 묶고 있던 끈을 풀었습니다. 끈이 풀리고 목욕 가운을 천천히 어깨부터 벗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획 고개를 돌려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어요. 영주씨, 저한테 왜 이러세요? 얼른 옷 입으세요. 안 그러면 저 집 나갑니다. 아니 근데 내가 내 집을 나가는 게 맞아? 당장 나가라고 할까? 제 머릿속은 하얗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영주씨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슬쩍 돌아보니 영주씨가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저는 담요를 들고 와서 애써 시선을 피한 채 영주씨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담요로 몸을 감싼 영주씨가 참지 못하고 통곡을 하더군요. 한참을 그렇게 울던 영주씨가 겨우 눈물을 훔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작정하고 왔어요. 김인씨 유혹하려고요. 뭐 때문에 저를... 설마 돈을 더 받으려고 이렇게까지 한다고? 별별 생각이 다 떠올랐는데 뜻밖의 대답이 흘러나왔습니다. 복수 하고 싶었거든요. 예?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제가 뭘 잘못했나요? 많은 일이 나도 모르게 시작되죠. 평생 사랑을 약속했던 사람의 배신, 불륜도 아무도 모르게. 영주씨, 대체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궁금하더라고요.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지난 5년 동안이나 감쪽같이 나를 속이고 농락했는지. 저는 이성애자입니다. 남자를 사귀지 않아요. 설마? 그거 아세요? 직장에서 바람피는 사내 불륜은요, 본인들 빼고 다 알아요. 사무실 복사기만 모를까 다 알아요. 직원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정작 두 사람은 몰라요. 두 사람 앞에서는 티를 안 내니까요. 아니, 들켜도 모른 척하겠죠. 쪽팔리는 줄도 모르니까. 사내 불륜? 제가요? 민혜린 씨, 제 남편과 5년 동안 붙어먹은 상간녀예요. 야근, 출장 핑계로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악마들이라고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영주씨 남편이랑 집사람이랑 사내 불륜이라는 말씀이죠? 대체 영주씨 남편이 누군데요? 정민재 본부장이요. 당신 부인 덕분에 내 결혼은 파탄이 났고 우린 별거 중이에요. 잠깐만요, 영주씨. 왜요? 집사람은 본부장을 진짜 싫어해요. 아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극혐해요.
본부장이라면 치를 떠는데 사귄다니 말도 안 돼요. 두 사람이 하루에 10통 가까이 전화를 하는 건 업무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제가 복수하려고 여기 와서 제일 놀란 게 뭔지 아세요? 김인 씨가 부인을 맹신한다는 거예요. 마치 종교 같아. 부러운 일이죠. 그런데 어쩌죠?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수집한 자료만 해도 차고 넘쳐요. 야근한다면서 아무도 없는 회의실에서 둘이 무슨 짓을 했는지, 지방 출장을 가서 다른 직원들이 복귀할 때 왜 두 사람만 남아서 왜 호텔 방은 하나만 잡았는지.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영주 씨가 자기 방으로 올라가서 옷을 갈아입고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내와 낯선 남자가 사무실에서 호텔 방에서 단 둘이 그렇고 그런 사내 불륜 관계임을 입증하는 사진들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사진 속 여자는 제 아내가 분명했습니다. 신이시여, 저에게 왜 이런 엄청난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집에서도 휴대폰을 끼고 사는데 당연히 일 때문에 그러려니 했어요. 때가 되기를 기다렸죠. 그러다 우연히 휴대폰을 봤는데 카톡, 문자, 전화를 철저하게 관리했는지 아주 깨끗했어요. 알고 봤더니 휴대폰이 2대였던 거죠. 업무용, 불륜용. 유능해서 그런가 불륜도 철두철미했죠. 스파이를 해도 잘했을 거예요. 혹시나 해서 남편 회사의 여직원을 불러서 캐물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회사 내에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하더군요. 두 사람 다 워낙 일을 잘하고 케미가 좋으니까 아무도 터치를 하지 않았을 테고, 이 사장은 바지 사장이나 다름없어서 남편이 실세인데 두 사람 애정 행각에 장애될 게 없었겠죠. 웃긴 게 그 회사도 저희 친정에서 밀어줘서 겨우 설립했던 거예요. 초창기 적자로 직원 월급도 못 줄 때 저희 아빠가 다 메꿔주셨어요. 진짜 배은망덕한 놈이죠. 두 분 이혼하셨다고 했잖아요. 이혼하려고 했죠. 하지만 생각해보니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하나 싶대요. 그래도 상간녀 소송은 하려고 전문가를 고용했어요. 이 사진도 그렇게 얻은 거고요. 남편의 비밀 휴대폰 카톡 내용도 봤는데 가관이더군요. 저랑 싸운 이야기, 제가 보낸 문자, 김인 씨가 노잼이라고 비웃는 내용도 있어요. 혜린 씨는요, 이혼할 생각도 없고 그저 두 사람의 관계를 생활의 활력으로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더 놀랐어요. 그러다 괘씸한 생각에 나도 똑같이 맞바람을 펴서 복수를 하고 싶다는 못난 생각을 하게 됐고, 일부러 민혜린 씨가 다니는 스포츠 센터를 등록하고 혜린 씨에게 접근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으로. 남편의 불륜을 알고 나니까 야근한다고 도시락 싸줬던 기억이 나면서 괴로웠어요. 남편이 바람피는 것도 모르고 출장 갈 때마다 직원들이랑 같이 먹으라고 도시락에 간식을 만들어줬어요. 둘이 데이트 잘하라고 제가 호구짓을 한 거죠. 그런데 혜린 씨가 제 손맛을 기억해서 뜨끔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리운 맛이라고 했던 거군요. 저는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머리가 멍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당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겼던 사실을 잊을 수 있나요? 아니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두 불륜 남녀를 타도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사람의 외도를 입증할 증거는 충분한 것 같으니 이대로 소장 발송해도 될 것 같아요. 법률사무실에 상담을 받고 월요일 직원들 아침 미팅 때 맞춰 회사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와 함께 퀵으로 보내죠. 아무리 직장에서 공견한 비밀이라 해도 불륜 커플로 확인 도장 찍히는 건 파장이 클 거예요. 그러면 좋겠어요. 워낙 낯짝이 두껍고 뻔뻔한 것들이라 타격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두 사람이 소장을 받는 순간 부끄러움을 알도록 만들어야죠. 그 전까지는 절대 우리가 그들의 불륜 사실을 눈치채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야 해요. 영주 씨는 별거 중이니까 문제없고 저만 조심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가사 도우미 일도 그만두시는 편이 좋을 것 같네요. 혜린 씨 오는 대로 그만둔다고 할게요. 그렇게 시작된 복수의 서막은 아내의 불륜 현장을 처가 식구들이 목격하도록 만드는 거였습니다. 아내가 밥 먹듯이 야근을 하는 날,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회의실로 들어가는 그 시각에 맞춰 장모님이 아내의 사무실로 들어가도록 유인했습니다. 여보세요? 장모님, 김서방입니다. 그래, 자네가 웬일인가? 나한테 전화를 다 하고. 다름이 아니라 장모님께 급히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부탁? 예, 민주 엄마가 장염에 걸려서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야근이라 정말 걱정이에요. 죽을 배달시켜주겠다고 해도 입맛이 없다니 어떡해요. 이러다가 큰일 날까봐 걱정돼서 장모님께 부탁 좀 드리려고요.
장모님이 해주시는 죽이라면 민지 엄마도 힘이 날 것 같은데 하필 오늘 제가 당직이라 꼼짝달싹을 못해서요. 장모님이 가주십사 하고요. 얘도 참 몸이 안 좋으면 쉴 일이지. 애살이 많아서 큰일이다. 그래, 내가 죽을 끓여서 가면 되지. 네, 고맙습니다, 장모님. 그런데 민지 엄마가 휴대폰을 집에 두고 가서 전화가 안 될 거예요. 10시 4층 회의실로 가시면 만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취해 놓겠습니다. 로비 안내 데스크에 경비가 있으면 신분증 맡기고 올라가시면 될 거예요. 알았네. 10시까지 4층 회의실로 가겠네. 에휴, 한밤중에 홍두깨라더니 어쩌겠냐. 사랑꾼 사위가 있으니 군말 말고 가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장모님이 아내 회사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을 저는 주차장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더군요. 천운인지 그 시각 경비가 자리를 비워서 장모님은 논스톱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내의 사무실로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혼비백산을 한 장모님이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벽을 짚으면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아내의 불륜 현장을 방구석 1열도 아니고 사무실 1열로 보고 오셨을 테니 아마도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장모님을 부축하러 나갈 뻔했어요. 다음날 저녁 장모님은 아내를 친정으로 불러 아내의 행실에 대해 혼을 내시고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불륜이 삶의 활력이 되어버린 아내에겐 무의미한 잔소리였겠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본부장과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았어요. 그리하여 소장을 보내는 디데이 아침이 밝았어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아내한테서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왔지만 모른 척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어 퇴근을 했더니 아내가 웬일로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전부 오해라며 변명을 했습니다. 그 여자 심각한 의부증 환자야. 남편 바람핀다고 의심해서 새벽 2시에 우리 여직원 집에 전화를 걸어대는 미친년이라고. 나도 몇 번이나 그 여자 전화 받은 적 있어. 당신 내 말을 믿어? 그 여자 말을 믿어?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다 본부장 와이프의 피해망상이다. 이 말이야? 아내는 자신의 말이 먹힌다고 생각했는지 더 과감하게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여보, 당신도 알잖아. 보통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직장 동료들이 가족처럼 느껴지잖아. 업무 스트레스도 서로 이해해주고 그냥 편하고 같이 점심 먹고 공감하고. 그래서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라는 말도 있는 거 당신도 직장 생활하니까 잘 알 거 아니야. 우린 정말 결백해. 일 이외에는 어떤 썸도 없었어. 진짜야. 나야말로 믿고 싶다. 그런데 어쩌냐.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수두룩해서 말이야. 나도 미치고 환장하겠어. 어떻게 나를 배신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뭐? 설마 당신 내 뒷조사 시켰어? 어처구니가 없네. 당신 날 못 믿어? 부부의 근간은 신뢰라고 누누이 말한 게 누군데? 내가 아니라 장민재 본부장 와이프 오영주 씨가 다 수집해놨더라고. 파도 끝없이 나오는 그놈의 증거. 뭐? 영주 씨? 영주 씨가 본부장 와이프라고? 진짜야? 당신이 친애하다 못해 물고 빨고 하는 그 남자의 와이프가 영주 씨라고 됐냐? 자기 남편이 바람피는 당신 뒷조사하다가 빡쳐서 나를 유혹해서 복수하려고 일부러 우리 집에 들어온 가사 도우미였다고 알았냐? 눈에 실핏줄이 서고 얼굴은 벌겋게 상기한 아내가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면서 빠져나갈 궁리를 모색했습니다. 영주 씨가 본부장 와이프라고? 어쩐지 곰살맞게 친한 척하더라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네. 당신도 그래.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나한테 먼저 말을 했어야지. 치사하게 사람 뒤통수나 치고 말이야. 실망이야.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게 뭔데? 이혼이야? 당신 진짜 뻔뻔하다. 어떻게 잘못했다,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이런 반성은 1도 없어? 아마추어처럼 왜 이래. 일할 때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탄탄한 인간관계 위에서 일이 술술 풀린다고. 그게 불륜이랑 뭔 상관이야? 세상에서 제일 빠른 대화가 몸으로 하는 대화라는 걸 난 좀 일찍 깨달았을 뿐이야. 고작 한다는 변명이 일이야? 일 때문에 바람을 폈다고? 솔직히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바람을 피우긴 했지만 당신한테 소홀한 적도 없고 민지도 잘 챙겼고 집안일까지 완벽하게 처리했는데 그 정도 보상은 필요한 거 아닐까? 그리고 당신 민지 생각을 해. 민지를 엄마 없는 아이로 키울 생각이야? 미쳤구나. 너 정말 돌았어.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15년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했던 아내가 이런 생각으로 사는 줄 몰랐던 저를 자책했습니다. 판결문 나오는 날 기대해. 평생 당신이 잊지 못할 하루를 만들어줄게. 그리고 아내의 불륜남인 장민재 본부장을 찾아가서 그냥 얼굴 보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민예린 남편입니다. 기대하세요.
티는 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바짝 쫄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법원의 판결이 나던 날 영주 씨와 저는 판결문을 확대 복사해서 회사 건물 입구와 엘리베이터에 붙였습니다. 아내와 본부장이 애용하던 밀월의 장소, 회의실 입구에는 판넬을 만들어서 세워두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가 명백하고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이 인정한 두 불륜 커플을 본인 직장은 물론 그 건물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내와 본부장은 사방에 붙여놓은 판결문을 보이는 족족 떼어냈고 혜린 씨와 저는 그 자리에 또다시 판결문을 붙였어요. 반나절을 그렇게 보내자 아내가 씩씩거리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야? 당장 만나. 안 돼, 나 바빠. 치사하게 일할 거야? 말로 하자, 대화를 하자고. 왜? 몸으로 하는 대화를 나누려고? 싫은데? 당신 이게 끝인 줄 알면 섭하지. 아니야, 당신 불륜쯤이야 직장 동료들은 어차피 다 알고 있었어. 그냥 확인사살 수준이라 타격감이 너무 적다고. 그래서 학창시절 당신을 잘못 가르친 은사님, 당신과 어울렸던 친구들, 그리고 유능하다는 이유로 두 사람 관계를 흐린 눈 했을 거래처 사람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대체 뭘 어떻게 할 건데? 아마 지금쯤이면 다들 카톡으로 보겠네. 당신과 본부장 단둘이 보냈던 달콤했던 시간들, 끈적끈적한 19금 청소년 관람 불가 영상이라 19세 이상 성인들한테만 보냈어. 영주씨가 수집한 그 사진과 영상을 이혼소송 증거 자료로만 쓰긴 너무 아깝잖아? 돈도 많이 들었던데. 야, 그거 명예훼손이야. 불법이라고. 공무원이 불법을 저질러? 알아보니까 명예훼손죄 맞더라. 우리 명예훼손하고 처벌받으려고 벌금 200만원 기꺼이 지불하고 당신과 그놈 망신 주고 망하게 할 거야. 어때? 이 정도는 해야지. 그나마 나 부끄럽지? 너 미쳤구나. 왜 이렇게까지 날? 불륜이라도 회사 내 소문만 날 뿐이야. 기껏해야 승진에 누락되는 정도의 징계야. 그깟 손가락질쯤? 참을 수 있어. 승진에 목맨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짠하네. 걱정 마. 당신만 억울하고 괴롭진 않을 거야. 당신이 사랑하는 본부장한테도 똑같이 해줬어. 영주씨가 본부장 가족 친지 지인 명단을 정리해서 사진에 영상까지 다 발송했어.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두 사람의 불륜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길 바랄게. 여보, 만나서 이야기하자, 응? 이제 당신 볼 일 없어. 판결문에 나온 대로 위자료 3천 보내고 민지 만날 생각하지 말고. 참,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던 회사, 영주씨 아버지 도움으로 만든 회사인 건 알았어? 큰 머슴이 주제도 모르고 활개를 쳤다고 영주씨 아버지 노기가 하늘을 찌른대. 그래서 그 회사 지분 영주씨한테 주고 정리해고 들어간다더라. 당신이 평생 해온 웹 기획 못할 것 같아. 당신의 불륜 행각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과연 당신을 써주려고 할까? 그럼에도 일자리를 구한다면 당신은 정말 최고의 능력자고. 행운을 빌어. 여보, 전화 끊지 마, 제발. 그랬습니다. 영주씨 아버지는 바지 사장으로 앉혔던 지인을 다른 회사의 이사 자리에 일선해주고 그동안 빌려주었던 막대한 자금의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아내 회사는 거래처 사람들의 외면과 자금 압박에 못 이겨 속수무책으로 악화 일로를 걸었고요. 결국 구원투수로 영주씨가 오너로 발령이 나면서 본부장과 아내를 정리해고하고 회사를 쇄신하며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숨죽이면서 두 불륜 남녀의 친인척 지인 연락처와 SNS를 모두 조사했던 저희는 판결문이 나오던 당일 소송과 별도로 복수를 감행했습니다. 하루의 사진과 영상을 하나씩 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세상에 유해한 불륜 영상은 한 번이면 족하겠다 싶어 참았습니다. 벌금 200만 원을 각오하고 회사 앞에 판결문과 전단지를 붙인 덕분인지 회사에 잘린 두 불륜 남녀를 채용해주는 회사는 한 곳도 없었어요. 조용히 기다렸다가 한 번의 태풍처럼 정신없이 휘몰아치고 나니 저에게 남은 것은 이혼남이라는 세 글자,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민지가 곁에 있었습니다. 순진무구한 딸아이에게 부모의 이혼을 알리는 일은 좀처럼 입이 떨어지지 않는 일이었어요. 민지야, 엄마와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응. 엄마 아빠는 평생 민지를 아끼고 사랑해주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엄마랑 아빠가 헤어져서 살게 됐어. 이제 엄마랑 떨어져서 민지는 아빠랑 살 거야. 그럼 엄마는 혼자 살아야 되잖아. 맞아. 그럼 나 5학년 돼도 엄마랑 못 사는 거야? 이제 맨날 엄마 없이?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차올라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이 아팠어요. 민지가 원하면 언제든 엄마를 볼 수 있어. 같이 살지는 않고? 맞아. 민지도 친구들이랑 잘 지내다가 싸울 때가 있잖아. 엄마 아빠도 당분간 떨어져서 살 거야.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 엄마도 아빠도 어떤 일이 있어도 민지를 떠나지 않을 거야. 엄마도 아빠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그럴 거야. 아빠 싫어! 우는 민지를 품에 안고 저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는 구청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캐나다 이민을 준비했습니다. 친구 녀석이 교환 교수로 가 있어서 자리 잡고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민지의 건강과 교육을 위해서도 어쩌면 새로운 환경이 더 좋을 듯 싶었습니다. 이민을 준비하고 있을 때 장모님이 저를 찾아왔더군요. 무릎을 꿇고 아내를 대신해서 용서를 비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김서방, 한 번만 용서를 해주게. 철이 없어서 그래. 평생 지가 원하는 대로 일이 술술 풀리니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서 그래. 내가 잘못 키운 탓이야. 다 내 탓이야. 이혼하고 방구석에 누워있는 걸 볼 때마다 이 애미의 마음이 무너져. 불러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어서 풀이 죽어서 지내는 걸 보다 자네한테 찾아온 거라네. 부디 못난 내 딸을 용서하고 두 사람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우리 민지를 생각해보게. 어머님, 일어나십시오.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하질 않나.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 한 번쯤 하질 않나. 그렇게 이해해주면 안 되겠나? 저도 한 번 실수는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 실수도 모른 척 하겠어요. 그런데 장장 5년을 그렇게 저를 속여왔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믿겠어요? 도저히 못 믿겠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반사하고 새 사람이 됐다고 해도 한 번 깨져버린 신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저도 미치겠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저를 더 이상 찾아오지 마십시오. 어머님도 그 사람도 각자의 길에서 각자의 인생을 사시길 바래요. 야속한 사람, 이 야속한 사람! 장모님을 뒤로하고 나오는 제 발걸음이 가벼울리 만무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이민을 준비했고 캐나다 퀘벡에 기술 이민 제도가 있어 주정부가 요구하는 학력과 나이, 언어 능력이 충족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해서 퀘벡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민을 결정했습니다. 퀘벡 이민 조건에는 영어의 불어까지 필요했는데 다행히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가 불어를 해서 준비 기간은 단축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캐나다 퀘벡으로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한국을 떠나왔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오영주 씨를 한번 만났습니다. 웹디자인 기획 개발 회사를 운영하는 오너가 된 영주 씨는 전과 달리 생기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일어서서 나오려는데 문득 이런 말을 하더군요. 후회하세요? 이혼? 글쎄요.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남편의 회사를 찾아가서 상간녀 머리채나 잡고 말걸. 왜 굳이 상간녀 집에 가정부로 들어가서 남편을 꼬시려고 했을까? 너무 부끄러워서 그날만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화끈거려요. 덕분에 저도 제 결혼 생활의 실상을 알게 됐는걸요. 만일 그렇게라도 알려주지 않았으면 아직도 아내를 맹신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바보처럼. 그게 궁금했어요. 그렇게 굳건했던 믿음이 사라지게 된 이유가. 그때 영주 씨가 물었죠. 아내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겼던 사실을 잊을 수 있나? 하고요. 정말 사랑했다면 그 사실을 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도저히 그 사실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네, 저도 그랬어요. 부디 행운을 빌어요. 그렇게 헤어져 저는 지금 캐나다 퀘벡시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현금이 없다면서 위자료로 가상화폐를 줬는데 그게 대박이 난 것이죠. 저는 제가 돈을 벌 줄도 몰랐어요. 아내와 이혼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서 문득 아내한테 받은 것이 생각나서 계좌를 확인했는데 세상에 30억이 넘는 돈이 찍혀있는 겁니다. 저는 그걸 현금화해서 은행에 예치했습니다. 그렇다고 일을 쉬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코인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민지를 돌보고 있어요. 민지가 하교하면 같이 도서관에 들러서 공부도 하고 쇼핑몰에서 쇼핑도 하죠. 아직 여자친구는 없습니다. 결혼할 생각도 없습니다. 전 와이프가 남기고 간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더라고요. 결혼은 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힘들고 서로의 책임과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야 가정도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죠. 하지만 한쪽의 배우자가 이를 어기는 순간 가정 전체가 흔들리고 붕괴하게 됩니다. 어떤 핑계로도 배우자를 두고 선을 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 결혼은 슬픈 엔딩을 맞았지만 부디 제 사연을 듣는 많은 분들이 결혼 생활에서 행복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